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혼자 걷기 어려운 분들이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못 걸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 힘들어서 쉬었을 뿐이었습니다. 근육은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프지도 않고 티도 안 나고 경고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두려워지고 걷는 게 불안해지고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근육 1kg의 가치는 3천만 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운동으로 단 800g만 늘려도 약 2,5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은 아끼면서 근육은 아무렇지 않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50대부터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지,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집에서 5분이면 가능한 근육 살리는 방법, 그리고 70대에도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의 자유를 지키는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육은 왜 사라지는가? 노화의 진짜 시작. 여러분은 언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계단이 조금 버겁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은 순간, 그건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육은 아주 단순합니다. 쓰면 유지되고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너무 조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30대 후반부터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50대가 되면 이미 20에서 30%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균형이 흔들리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동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천천히 줄어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뚝 떨어집니다. 며칠 아파서 쉬었을 뿐인데 갑자기 걷는 게 불안해지고 계단이 무서워지는 순간, 이걸 빅드롭이라고 합니다. 50대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근육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걷는 사람과 못 걷는 사람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하느냐 아니냐? 오늘부터 몸에게 신호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직 움직인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이 6가지면 이미 시작입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예전보다 걸음이 짧아지고 누군가와 같이 걸으면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하체 근력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주 발이 걸리거나 휘청거린다. 평지에서도 중심이 흔들리고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립니다. 이건 조심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까치발 들기가 어렵다. 뒤꿈치를 들고 버티는 힘이 약해지면 걷는 안정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건 종아리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는다. 무의식적으로 식탁, 무릎, 소파를 짚고 일어나고 있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세가 점점 구부정해진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말리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 몸을 세워주는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상적인 힘이 약해졌다. 병뚜껑을 따기 힘들고 물건 들기가 버거워지고 작은 일도 점점 귀찮아집니다. 이건 몸 전체 근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 개 해당되는데 괜찮을까? 중요한 건 겁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근육 감소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가 우리가 늦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진단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걷기 싫어지고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고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 못 걷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해지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무너뜨리는 생활 습관. 우리는 매일 근육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운동을 안 해서 문제지.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잘못된 생활 방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앉아 있는 동안 우리 몸의 근육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완전히 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itting is killing. 앉아 있는 것은 서서히 몸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TV 볼 때, 식사 후, 휴식할 때, 스마트폰 볼 때, 이 시간이 쌓이면 근육은 점점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움직임 없는 걷기. 많은 분들이 나 매일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천천히 편하게 걷기만 하면 근육에는 큰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유지되지 않고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조금 빠르게 걷는 시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구간,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백질 부족. 근육은 운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입맛이 떨어지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면 부족.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주 깨고 깊이 못 자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쉬는 습관. 조금만 힘들면 바로 앉고 바로 눕고 움직임을 줄입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서 쉰다. 더 약해진다. 더 움직이기 싫어진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특별한 사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몸을 계속 쓰는 사람만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헬스장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얼마나 몸을 쓰는지, 얼마나 반복하는지, 이 차이가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 사람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5분이라도 움직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걷는 인생과 의지하는 인생을 나눕니다.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앉지 않기, 조금 더 빠르게 걷기, 단백질 챙기기, 잠 잘 자기. 이 네 가지만 바꿔도 근육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살리는 세 가지 원칙,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만 맞으면 반드시 유지됩니다. 근육 자극, 단백질, 수면.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면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육 자극, 즉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걷기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힘을 쓰는 자극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까치발 들기. 이런 동작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자극입니다. 중요한 건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자극을 주고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밥은 먹지만 단백질은 부족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이런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면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잘 때 만들어집니다. 낮에 자극받은 근육이 밤에 회복되면서 강해집니다. 그런데 잠을 깊게 못 자고 자주 깨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수면,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근육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운동만 하면 근육이 아니라 피로만 쌓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이게 근육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면 반응하고 안 주면 사라집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자극 주기, 식사 때 단백질 한 가지 추가하기, 잠을 조금 더 깊게 자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반드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몸이 덜 무거워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느끼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년에게 꼭 필요한 운동.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매일 걷고 있어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다리는 점점 힘이 없고, 계단은 여전히 힘들고,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에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이 없으면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도의 변화입니다. 같은 30분을 걸어도 천천히만 걷는 것과 빠르게 걷는 구간을 섞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3분 빠르게 걷고, 5분 천천히 걷고, 다시 3분 빠르게 걷기. 이렇게 반복하면 근육 자극이 훨씬 강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짧은 강한 움직임. 중년 이후에는 가볍게라도 점프, 빠른 걸음, 짧은 힘쓰기, 이런 자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줄넘기처럼 가볍게 뛰기 1에서 2분. 이것만으로도 근육, 균형, 에너지가 함께 올라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력 운동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스쿼트, 까치발 들기, 계단 오르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의 종류가 아닙니다. 근육이 힘을 썼다고 느끼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 운동은 편안함보다 자극이 중요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다리가 조금 힘들고, 몸이 조금 뜨거워지는 느낌. 이 정도는 있어야 근육이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힘들어서 안 한다가 아니라 조금 힘들어야 한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한 운동은 유지, 약간 힘든 운동은 변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유지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걷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은 힘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은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자주, 꾸준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서 하는 5분 운동. 근육은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시작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을 가야 하나? 시간을 따로 내야 하나?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나 싱크대를 잡고
살짝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로 일어나는 느낌. 하루 10회, 3세트.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까치발 들기. 뒤꿈치를 들고 2에서 3초 버티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 균형 감각, 혈당 조절까지 도와줍니다. 하루 10회, 3세트. 세 번째입니다. 벽 또는 싱크대 잡고 버티기. 손으로 가볍게 잡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주며 버팁니다. 이건 근육을 깨우는 기본 자극입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1시간 운동하고 3일 쉬는 것보다 하루 5분씩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5분, 점심 후 5분, 자기 전 5분. 이걸 운동 간식처럼 하시면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엑서사이즈 스낵이라고 합니다. 짧게 나눠서 하는 운동이 길게 한 번 하는 것과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운동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설거지 하다가 10번, TV 보다가 10번, 일어나기 전에 10번. 이렇게 쪼개서 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다리가 덜 무겁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덜 피곤합니다. 그때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근육이구나. 계단 운동, 가장 강력한 근육 운동. 여러분, 가장 좋은 운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단 오르기. 이유는 단순합니다. 별도 장비가 필요 없고 어디서나 가능하고 하체 근육을 가장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쓰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단 오르면 무릎 아파요. 그 이유는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라갈 때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올라갑니다. 몸은 뒤에 두고 무릎으로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것입니다.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발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 즉,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엉덩이와 허벅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부담은 줄고 근육 자극은 훨씬 강해집니다. 두 번째, 발 위치입니다. 계단에 발을 너무 깊게 넣지 말고 앞쪽 2분의 1 정도만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려올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릎을 다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쏟아지듯 내려오기. 이렇게 되면 무릎이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상체를 세우고 천천히 내려오기. 즉, 몸을 곧게 유지하고 복근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단 운동은 빨리가 아니라 정확하게입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천 방법 드리겠습니다. 3층에서 4층 정도 계단, 하루 1, 2회 반복, 또는 한 층씩 올라갔다 내려오기 반복. 이 정도만 해도
근육에는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계단은 우리 일상에 이미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번만 계단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면 다리는 달라집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균형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계단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꾸준함의 비밀, 운동은 길게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여러분,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합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계획 세우고, 의욕도 넘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피곤하고, 귀찮고, 바쁘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리고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분 이상 해야 운동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루 5분씩 나눠서 하는 운동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운동 간식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5분, 점심 후 5분, 저녁에 5분, 총 15분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부담이 없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습관입니다. TV 보다가 10번, 설거지하다가 10번, 일어나면서 10번, 이렇게 생활 속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갑니다. 여러분, 운동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생활 속에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 만들어야 하고, 제대로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오래 해야 하고, 그러다가 시작도 못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운동보다 지속하는 운동이 100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하자. 이 생각이 평생 근육을 지켜줍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만 하면 충분합니다. 크게 쌓이면 10년이 바뀝니다. 여러분, 운동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이 쉬워지고 걷는 게 편해집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오늘 5분 움직일 것인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